안녕하세요. 월세가 쌓이는 부산 TV 최영수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벌써 5강이고요. 오늘은 6번째 강의로 제목이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호기심이 자극할 만한 제목일 것 같아요. 투자 사례를 보는 수익형 부동산 1,000만 원 이하로도 투자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까지 수익률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수익률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 또 수익가격 환원법까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3시간에 걸쳐 했으니까 한번 잘 유의 있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그 수익률 이해를 했다 한다면, 수익가격을 이제 이해를 했다 한다면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수익형 부분들이 있는데 유형별 특징을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특장점을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총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하면 여기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나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크게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소형 아파트도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부동산이라서 소형 아파트도 수익형 부동산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좀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형 빌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각 특징들을 좀 볼게요. 일단 오피스텔, 제가 이제 먼저 그 사전에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월세를 받는 부동산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수익형 부동산을 의미를 할 때 가장 기본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최소한 월세 수입이 은행 이자 이상,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죠. 4, 50평대 아파트도 월세를 받을 수 있지 않냐. 근데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100만 원 월세를 받으면 20억, 30억에 은행에 넣어놔도 100만 원 이상의 월 이자가 나올 텐데 그런 거 비교하면 수익형 부동산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한 거는 그래도 시장에서 은행 이자 이상의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 4가지 정도 구분을 했고요. 먼저 오피스텔을 볼게요. 아마 돈을 소액으로 가지고 가장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오피스텔일 겁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상업용 부동산들은 4.6%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실위험이 낮다고 표현했는데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오피스텔 고르는 법 얘기를 할 텐데 여기 상대적으로 공실위험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최대 보통 한 400% 이상 들어가는 물건이다 보니까 개발 이익 같은 게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지 지분이 낮은 물건이다 보니까. 그 다음 임대 수익률은 뭐 대출을 끼고 하면 5에서 7%, 대출이 없으면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 4%부터 한 5%, 5.5%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업무용지, 상업용지에 있다 보니까 재산세나 종부세, 뭐 종합소득세 이런 보유 비용이 0.5%까지 나오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금성, 우리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쉽게 팔리고 쉽게 쉽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월세 받는 부동산들이 거래가 좀 범용성, 그러니까 누구나 찾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보다는 황금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중대형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더 거래는 쉬울 거예요. 시세라는 데 형성돼 있고 또 금액이 작다 보니까 좀 요즘 거래도 잘 되는 편입니다. 반면 상가나 오피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그 소액으로도 가능한 섹션 오피스라는 것도 나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오피스텔보다는 임대 안정성이 살짝 떨어져요. 공실위험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공실은 이런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50만 원 한다. 그 월세를 한 40, 뭐 8만 원 하면은 이게 제일 먼저 나가서 거래가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면 공실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나 이런 개발지구 같이 제가 사무실에 있는 마곡 같은 경우도 상가는 상가 임차인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로 들어와서 장사가 돼야 돼요. 근데 주변이 다 공사장이고 이러면 들어와서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기간이 공실기간이 어쩔 수 없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임대료를 싸게 내놔도 안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실료는 높을 수도 있고 반면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상권들, 홍대 상권이나 강남 상권이나 이미 숙성이 된 상권에서는 공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거죠. 이런 게 있죠. 권리금이 높다든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입자가 딱 들어왔을 때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시설비도 보통 몇 천만 원 이상씩 투자가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임대 안정성이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 안정성이 공실률이 낮거나 높을 수도 있고요. 개발이익도 만약 정말 상권이 크게 발달할 경우에는 노후화된 건물들을 재건축을 해도 훨씬 이익이 커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수익률은 심지어 마이너스부터 10%까지, 보유 비용 한 0.5%, 황금성 역시 권리금까지 발생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동산 상가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권리금이 붙는 상가예요. 권리금이 붙어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이제 월세를 내지도 않고, 왜? 권리금 보호받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상가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황금성이 막 그런 부동산들 같은 경우 서로 살려고 하는 자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황금성이 정말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내 상가가 비어있고 정말 안 좋은 상가, 같은 건물 안에서도 기둥이 많이 있거나 내부 상가이거나, 그래서 임대가 잘 안 나가는 상가는 황금성이 낮겠죠. 그래서 낮거나 높다, 정말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되게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 소형 아파트는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주택으로 들어가거나 혜택을 볼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실위험도 되게 낮고요. 소형 아파트는 개발이익도 난 대신 임대 수익률이 최근에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1%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0% 이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임대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매매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한 2에서 3% 정도 보야 될 것 같고,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주택은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0.1%. 그리고 소형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황금성이 높아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는 어찌 보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차익형 부동산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소형 빌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취득세도 괜찮고 공실위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 역세권에 위치한 빌라들, 서울 경기권에 있다 한다면은 공실위험도 중간이라고 해서 사실상 낮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리고 만약 재개발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또 개발이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수익률 4에서 5%, 보유비 0.1%, 그리고 황금성이 제일 중요한 황금성이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들어오거나 또 이게 방범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량 임차인이 안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빌라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장단점 따져보셔서 투자에 나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소액으로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한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이 중에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바로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피스텔 많은 분들이 임대 사업 하면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은 돈이 좀 있어야 투자를 하지 한 1, 2천만 원 투자를 하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제가 마곡에서 참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 있죠. 지금 최근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죠. 이게 2015년도에 마곡지구에 실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2015년 7월 18일 날 KBS 9시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사무실 없고 오피스텔 날리 마곡지구 난개발 우려가 된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투자하고 싶으세요? 아마도 대부분이 투자 안 하실걸요? 그래서 이때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오피스텔은 필연적으로 신규 분양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입주 당시에 마이너스 물건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잔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 10%만 있으면 투자가 되니까 계약금 내놓고 잔금을 못하는 세대가 있다거나, 또 한 번에 물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임대가 잘 안 맞춰지거나 한 2, 3개월 정도 공실기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던지시는 분 있죠. 예를 들면 마곡에서 보면 1억 3,200의 분양가인 물건이었는데, 그때 1320주 계획 분양을 받으신 분이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던지겠다, 분양권 상태에서. 당신은 분양권 거래가 됐거든요. 그때 계약금 중에 9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팔겠다. 그래서 저희 고객이 실제 산 케이스예요. 1억 3,200짜리 이렇게 생긴 전용 면적이 한 7평 정도 되는 원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0. 그런데 이분은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한 50에서 60% 대출이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거의 70%까지 나왔을 때 대출 규제가 안 될 때였어서, 그때 그래서 1억 3,200 중에 9천원 대출을 받고 프리미엄 마이너스 받고, 근데 당시에 이게 월세가 3천에 35만 원 나왔거든요, 임대가. 그럼 보증금도 받았죠. 자기 순투자금은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9천, 마이너스 3천 하니까 실제 투자는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로 투자됐죠, 실제로.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도 마곡에 생각보다 많고요. 오피스텔 중에 1억대 원룸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1, 2천만 원 가지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900이지만 플러스 P를 한 500 붙다 하더라도 플러스 500만 원 붙어도요. 이게 투자가 얼마가 되냐면은 그러면 1억 3천에서 1억 2천을 빼고 그러면 한 1,700 정도 투자 가능해요. 취득세? 이때는 2015년도에는 취득세 주택임대소득 등록을 하게 되면 100% 비과세였어요. 면세가 됐어요. 그래서 취득세도 없고 순투자금 300만 원 들어가서 이분이 월세는 35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3,035를 줬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9천에 대한 이자 3% 금리 적용 받았거든요. 이게 연에 270만 원이 들어갑니다. 9천 곱하기 3% 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순수익은 150만 원. 그러면은 내 300만 원 투자해서 실제로 연 수익률 50%도 가능한 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막 몇 억씩 올려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월 월세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받고 매매가 사실 내가 3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1,000만 원만 올라가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오피스텔 이런 방식이에요. 금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올리는 방식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오피스텔이 어떠냐면은 오피스텔 많은 분들이 편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시간이 가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 오피스텔 가격이 안 오른다. 이게 현재 시세가 이렇습니다. 1억 3,200이었던 게 마이너스 900하면 이분은 1억 2,300까지 산 거죠. 매매가가. 근데 지금 현재 시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8,500. 자, 그러면은 300만 원 투자해서 한 5천 정도가 오는 건데요. 수익률로 보면은 아마 이런 수익률을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조금 오르더라도 수익률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 가장 적합한 제품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돈 대비 투자 수익률을 본다 한다면 오피스텔도 편견을 갖고 보실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오피스텔을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